도전하는 젊음 2022 조화제약 루키 바둑 리그 3라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라운드 뚜껑을 열어보니 치열합니다. 2승인 팀이 2팀이 있고요. 1승 1패인 팀이 4팀이 있습니다. 팀 승수가 같은 팀들은 개인 승수까지 모두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신예 기사들 간의 무대인데요. 신예 기사들 간의 대결답게 팀 간의 성적까지도 더 치열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3라운드가 상하위권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는데요. 어떤 팀들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개 팀 더블리그로 진행됩니다. 총 14라운드가 펼쳐지고요. 만 18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선수 구성은 1, 2지명 프로기사, 3, 4지명은 아마추어 연구생 포함이 돼서 선수 구성이 되고요. 경기 규정은 제한시간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장학금은 상금이죠. 1위 2천만 원, 2위 1천만 원 주어집니다. 네,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와 류동환 바둑도장이 2승, 그리고 부산 이봉장학회와 여수 진남투원, 미스테리 골프 한종진 바둑도장이 1승 1패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한국바둑중고등학교는 아직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꿈의 도시 의정부 팀은 이번에 팀 이름도 개명을 하면서 더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요. 류동환 바둑도장도 이번에 신생팀이지만 초반 상당히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꿈의 도시 의정부 팀과 류동환 바둑도장 팀은 2라운드 때 3승, 완봉승을 거뒀다는 것이 좀 놀라워요. 네, 두 팀이 초반 스타트가 정말 좋고요. 이 팀들의 기세를 과연 어떤 팀들이 또 막아 세울지 또 중요한 순간입니다. 3라운드 대진표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팀은 순천 한국바둑중고등학교를 만났고요. 부산 이봉장학회와 서울 한종진 바둑도장, 그리고 류동환 바둑도장과 꿈의 도시 의정부,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여수 진남토건 팀이 만났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만났을까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 한국바둑중고등학교,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이번이 승점을 챙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네, 그렇죠. 두 팀이 아직 승점이 없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맞대결을 펼칠 것 같고요. 여기서 승리를 거둬야지만이 다시 또 기세를 바꿔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순천 한국바둑중고등학교에서는 아마 선수를 2명이나 내보냈어요. 그렇네요. 이 프로 선수들에게 좀 더 이제 분발을 요구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마추어 선수들은 반대로 또 이 기회를 살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많은 출전이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승민 선수와 이승민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진 살펴볼까요? 부산 이봉장학회와 서울 한종진 바둑도장이 만났습니다. 1국에서 1지명끼리의 만남이 또 성사가 됐습니다. 네, 이현 선수는 루키리그에서 거의 입지 자체가 박정환 선수나 다름없는 무게감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상대하고 있는 김범서 선수도 이번 루키리그가 정말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니만큼 이 대결이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네, 순천만 국가정원팀과 한국바둑중고등학교 팀은 참 형제같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팀의 선수들은 모두 한국바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형제와 같은 팀이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쳤기 때문에 어느 팀은 또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도 같은 두 선수가 만났는데요. 오승민 선수와 이승민 선수의 대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이승민 선수는 저희가 저번에도 중계로 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순천만 국가정원의 오승민 선수를 만났습니다. 두 선수가 이름이 같고요. 아마 또 사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이런 또 중요한 순간에 마주치게 돼서
아마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또 바둑판 앞에서는 또 냉정해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승민 선수는 작년에 순천만 국가정원팀에서 뛰었고요. 오승민 선수는 또 작년에 순천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팀에서 뛰었는데 다시 이번에 올해 친정팀끼리 서로 만났거든요. 네, 친정팀을 상대로 두 선수가 모두 칼날을 겨누고 있고요. 네.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정팀에게 좀 후회를 안겨줄 수 있을까 또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팀을 바꿔서 올해 새로 다시 만난 이승민 선수와 오승민 선수인데요. 일단은 두 팀이 이제 다른 팀으로 참가는 했지만 사실은 거의 또 한 팀이나 다름없는 그런 소속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서 네. 아마 이제 두 선수들은 또 즐겁게 한층 더 즐겁게 대결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하 쪽의 변화가 좀 재밌는 변화가 나왔네요. 네, 흙이 이렇게 굳혀가자 바로 이곳을 붙여갔는데 네. 사실 인공지능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수인데 이제는 선수들도 굉장히 좀 자유롭게 구사해가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입구자 두어간 수도 조금은 이색적인 수인데 이 수로는 보통은 이제 늘고 실전처럼 똑같이 둘 때 이런 식의 진행을 해가는 진행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이승민 선수는 이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두어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입구자 자체를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수순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곳은 결국에 백돌이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곳과 이곳에 있는 차이점인데 거의 이제 흡사하거나 큰 차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팀에서 아마 선수가 2명이나 출전을 했거든요. 이어덕동 감독에게 딱히 뭐 다른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3경기씩, 3경기씩 치르게 그렇게 전략을 짰다라는 얘기를 들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선수가 2명이 출전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프로 선수들에게 좀 더 분발을 요구하는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보면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너희에게도 항상 기회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그만큼 출전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잘해봐라 라는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또 기회가 종종 주어진다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독특한 행마를 보여주는 이승민 선수입니다. 뭔가 확실히 좀 감각이 독특한 감각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 모양에 대한 연구가 또 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행마를 잘 구사해 갈 수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같이 중앙으로 뛰어나오고요. 네, 중앙으로 행마를 했는데 약간은 이제 승률이 떨어졌고요.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는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수로는 이곳을 일단은 하나 들여다봐 놓고요. 이곳을 찔러 갑니다. 찌르는 수의 의도 자체는 백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이곳을 젖히고 끊고 이렇게 단수를 쳐갈 수가 있죠. 부분적으로는 이제 백이 이곳을 끊게 되면은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살릴 수가 있지만 그랬다 뿐이지 이곳에 또 굉장히 또 돌들이 시달리게 될 거라 이 진행은 결코 좋지 못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곳을 찔러 갔을 때 백이 받아주는 게 아닌 이곳을 먼저 늘어가는 게 수순입니다. 모양은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쵸. 일단은 빈삼각이라 쉽지 않은데 일단은 이 수가 정수고 그랬을 때 이제 흙도 이 두 점을
살리게 되면은 결국 이곳에 백돌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악수로 변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흙도 기세로 뚫고 잡게 됐을 때 애초에 들여다봤던 이 교환이 이득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나서 다시 이쪽을 또 침투를 해서 여기서 싸움을 걸어가는 게 만만치 않은 진행이었는데 일단은 중앙 쪽으로 나름 또 호쾌하게 행마를 해갔는데 인공지능에게는 찬성을 받지 못했네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수로는 지금도 이쪽으로 늘어서 지키는 게 정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에게 쌍립이나 이쪽으로 이어서 응수를 강요시킨 후에 돌이 이쪽으로 보강이 되어 있다면 훨씬 모양 자체가 깔끔하기 때문에 이 진행이 좀 더 백이 한결 자연스러웠고요. 지금 이거는 결국에 이쪽의 백 모양은 약간 더 나을지 몰라도 이쪽이 형태 자체가 이 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은 손해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가는 형태가 보통의 형태는 아니었는데요. 꼬부려서 지키는 게 정수였습니다. 네, 이쪽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고 가고 있는데 사실 이쪽은 그다지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백돌들도 이미 안정을 다 취했기 때문에 빠르게 흑은 손을 돌려서 다른 넓은 곳을 두어가는 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더 손을 돌리는 타이밍을 잘 잡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덜 다듬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백은 이곳까지 늘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환이고 흑이 이을 때 이곳은 백이 손을 빼더라도 살아있는 형태인가요? 네, 잘 잡히지 않는 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은 이제 이곳을 벌려두게 되면은 네. 흑은 이곳까지 선수를 하고 젖히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도 거의 잡히지 않는 돌이고요. 그리고 이 돌이 생기면서 흑은 또 이쪽의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잡으러 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손을 돌린다면 애초에 흑이 이곳을 갈라간 선택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좀 작은 자리였네요. 네. 지켜놓고요. 근데 이승민 선수는 약간은 좀 불확실하다 보고 한 수를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단단하게 지켜두었는데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지켜놓으면서 흙을 포도송이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그 중앙 쪽에 한 번 더 받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흙에게 네. 좀 응수를 강요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모양은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래도 백의 집 차이가 좀 줄었습니다. 네, 이곳까지는 필수고요. 아, 여기서 붙여서 행마하는군요. 네, 이곳을 붙여간 수는 선수를 잡고자 또 두어간 수인데 이 수로는 그냥 무난하게 날일자가 조금 더 나았다고 하고요.
일단은 흑은 흑의 의도대로 선수를 잡고서 두고 싶은 이 자리를 찾아갑니다. 은근히 여기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백돌은 이런 식으로 향할 거고, 하지만 당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흙이 이렇게 넓게 덮어 씌워가게 되면은 뭐 딱히 도망갈 수가 없죠.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백이 저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 신경 쓰이죠. 네, 맛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은근히 또 대국도 중에 심리전 중에 이제 이런 느낌의 모양이 있을 때 이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거슬려요. 수가 있을까? 좀 걱정도 되고. 계속 쳐다보는 건가요? 네. 뭐가 있는 받으라고 듯이. 하는 거죠. 박경근 해설위원께서는 그 1라운드 때부터 심리전에 상당히 강하신 면이 있으시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심리전이라는 요소가. 네. 뭐 제가 강하진 못한 것 같고요. 그 요소 자체가 워낙에 재밌어서 또 바둑을 지켜볼 때 그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은 한층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승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이 항상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고요. 네. 결국엔 지켰네요. 네, 상대방이 자꾸 노려보니까 지킨 건데 사실은 지금 당장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곳이었어서 네, 발이 느린 수고요. 네. 이 수로는 이런 곳, 좀 넓은 곳을 두어 가는 게 좀 더 나았습니다. 이승민 선수의 심리전이 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승민 선수가 지켜두자 이승민 선수가 먼저 선점합니다. 이 수는 정말 깔끔한 수인데 정말 한 집짜리도 아닌 수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수를 선택할 때도 항상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반면에 두텁다는 장점은 있죠. 네, 흑돌이 이런 곳에 위치해 있다면 나중에 이런 곳을 두어서 이쪽에 또 패맛을 또 강력하게 노려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곳이 위치해 있지 않다면 백이 이렇게 선수견이 돼 있으면 패 졌을 때 흑이 이쪽 모양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상 쪽에서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미세한 차이입니다. 우승민 선수는 작년에 이제 루키리그에서 성적이 좀 좋진 못했네요. 네. 네, 1승 9패라는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1승을 이미 올렸고요. 네. 이미 또 이렇게 1승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훨씬 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또 현대 성적이 또 거의 반타작에 육박하는 나름 또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승민 선수는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프로필 사진상으로 보면은 감독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좀 믿음직한 느낌을 주는 선수일 것 같아요. 이승민 선수는 조금 더 앳된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오승민 선수가 듬직하죠. 네.
흙이 이곳으로 밀어갔는데 이 수는 그냥 아래쪽으로 밀어가는 게 좀 더 무난했고요. 이곳으로 밀어간 수는 백이 막상 이렇게 반발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흙이 젖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이곳을 끊기면 결국에 흙의 모양이 좀 사납게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밀어가는 게 무난했고요. 여기서는 백도 반발을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받아두게 되면은 그쵸. 지금은 흙이 이렇게 똑같이 건너가더라도 이 교환 자체가 흙이 이득입니다. 이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백이 단순하게 나중에 수를 낼 때 이런 곳을 붙여놓고 젖혀갔을 때 이 교환이 안 되어 있다면 끊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이거든요. 네. 네, 단수를 치고 여러 가지 좀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 수단이 남아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교환이 돼 있으면은 백이 단수를 치더라도 흙이 때리는 모양 자체가 워낙에 깔끔하기 때문에 백도 부담이 커서 확실히 이 교환은 흙이 우변을 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훨씬 이득인 교환입니다. 네. 뚫어놨어야 됐는데 이승민 선수가 여기서 좀 물러났네요. 네, 확실히 이렇게 건너가고 나니까 이 집이 상당히 좀 커 보이죠. 네. 오승민 선수가 큰 실리를 확보했습니다. 확실히 이승민 선수가 저번 라운드 대국에서도 느낀 바지만 바둑을 전체적으로 좀 두텁게 짜나가는 걸 선호하는 것 같고요. 조금 발이 느릴지라도 실속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두텁게 짜놨고 상대방을 좀 압박해가는 그런 바둑을 선호해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흙이 이곳을 치받아갔는데 지금 이 수는 급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제 좋은 자리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급한 자리가 어디였냐 하면 이곳입니다. 백돌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 침투가 굉장히 유력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실전적인 수지만 이 수로는 백이 여기 왔을 때 바로 이곳을 치받아서 이 교환을 이렇게 해놓기만 하더라도 똑같이 침투를 하면 막아서 사실 아무 수도 안 나거든요. 이젠 달라지죠. 네, 이 교환 덕분에 백이 치받더라도 막아서 아무런 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곳을 치받아 두고 거기서도 이곳을 치받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또 상변 쪽 모양을 지워 나가는 수법이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분명히 백이 이곳을 침투를 해와서 흙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이어갔는데요. 지금 이 모양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도 역전이 됐죠. 흙 입장에서요? 네, 이 수로 이곳을 치받는 수가 있었습니다. 오, 나가면요? 네, 이거 나가면 이게 무슨 수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이곳을 젖히고 이렇게 끊습니다. 그럼 백도 당연히 끊어가겠죠. 네. 그때 이곳을 이렇게 키워 죽여놓고 이곳을 이렇게 씌워갑니다. 그러면 이 형태 자체는 결국에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먹여치고 때리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수상전이. 네, 수상전 형태인데 네. 결국에는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백이 상당히 많은 집이 늘어났어요. 12집에 여기 사석이 3개가 있어서 15집에 18집 정도 늘어났네요. 설마 이게 흙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여기까지 선수고 아. 이곳을 다시 두어가면은 이 진행 자체가 흙이 나쁘지 않다. 왜냐면 여기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곳 들어가도 깨져 있죠. 그래서 이런 진행이 또 숨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실리 손해를 크게 보고 시작하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네. 이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버리는 걸 실전에서 생각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어려운데 또 보신 김에 이렇게 한번 또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또 실전에 등장을 한다면 이런 수법도 구사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두면 정말 좋을 수법이네요. 네. 확실히 지금 여기 안전하게 이어서 두어간 수법보다는 이렇게 버리는 게 좀 더 나았다고 하고요. 박경근 프로도 실전에서 저렇게 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거 치받아서요? 네. 이런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본 적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두어간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만큼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 행마도 아쉬운 행마였습니다. 이수로는 일단은 늘어두고요. 네. 이곳을 늘어두고 그러면 상용수법으로 백은 이곳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백돌이 이곳에 끊겨있기 때문에 흙이 차단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수를 치고 백이 단수를 칠 때 뚫어갑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되는데 이렇게 바꿔치기를 진행을 해두고 또 이쪽을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해가면 결국에 이 백돌들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백도 응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때를 기다려서 흙이 좌상기 쪽을 다시 좀 지워 나간다면 이 진행이 조금 더 나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첫눈에 봤을 때도 흙이 이곳 하나 치받았다 뿐이지 여기서의 손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행을 찾아가기도 어려웠고요. 판단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실전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이곳의 흙집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백이 이 한 점을 품으면서 이 흙돌이 곧마루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확실히 좀 아쉬운 수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우변에 치받았던 수가 좀 실수라는 게 느껴집니다. 오승민 선수의 행마는 굉장히 견고한데요. 이 수 엄청나게 침착한 수인데요. 오늘 두 선수 다 침착하네요. 네. 근데 이 수도 부분적으로 지키고 싶다면 이곳보다는 이곳으로 지켜가는 게 훨씬 능률적이고 어차피 똑같이 지켜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 다음을 바라봤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씌워가게 되면은 이쪽 돌들이 갈리면서 이 흙돌에 대한 공격을 더 강하게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이 수 자체는 그야말로 내 돌을 지킨 의미에 그칠 수 있는 수기 때문에 능률면에서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가 계속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선수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탐색전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승민 선수에 대해서 좀 이어덕동 감독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어떤 선수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평소에 학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 바둑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보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또 이승민 선수도 한 방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주변 선수들이 만약에 방심을 하게 된다면 좀 큰 거 다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마지막에는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줬는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매력이 있다고 해요. 혹시 어떤 뜻인지. 무슨 매력이죠, 그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매력이라길래 어떤 매력이냐고는 못 물어보고 그냥 대화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빠르게 그냥 마무리 짓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매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네.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이승민 선수는 그냥 인상부터 보더라도 굉장히 좀 성실하고 또 인성도 되게 바른 그런 선수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에 흙이 이쪽에서 수를 내려가는 과정이 지금 있는데 이 수순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고요. 그렇네요. 네, 애초부터 흙은 이곳을 치받아가기보다는 아래로 빠져서 백이 있는다면은 이곳을 붙여가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수를 내려가야 됐고요.
이제 흙이 늘었을 때 백이 치받아서 응수를 한다면 그때는 이쪽을 건너가거나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갔다면 괜찮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러한 행마들은 일단은 귀에서 이론 교환 자체가 다 손해죠. 다 손해고 여기가 공배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데요. 이곳을 이제 끊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 바둑을 우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단수를 치면 됩니다. 단수를 치고 나가면은 그때 따라서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흙이 내려서는 거는 이어서 수상전이 안 되고요. 네, 이 형태 자체는 흙이 수상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곳을 선수로 이렇게 건너가 놓고 이곳을 늘게 되면은 결국에 이 형태 자체는 백이 다시 이곳을 연결하는 순간 흙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흙은 또 후수로 이곳을 잡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백은 이곳을 당당하게 뭐 이 정도만 지켜둘까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쪽에 백집 자체가 워낙에 크게 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그래프 차이로 백의 우세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백이 그냥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곳을 이어가는 수요. 네. 네, 그냥 이어가는 수는 일단은 또 이곳에 단수 한 방을 맞고요. 이곳을 또 젖히고 지금은 이 세 점을 조금 가볍게 보고 이렇게 단수를 쳐가는 수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이 이렇게 끊는 거는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서 이거는 이 자체로 귀가 깔끔하게 잘 안 잡히고요. 네. 이 활용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흙은 또 이런 식으로 변화를 구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을 받게 되면은 흙이 또 여기를 이어가거나 해서 또 수상전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백이 이곳을 잇기보다는 그냥 이곳을 단수를 쳐서 이렇게 깔끔하게 귀의 집을 확보를 해두는 게 훨씬 알기 쉬운 우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뒤로 쳐야 되는군요. 네. 일단은 끊어두었을 때 백이 어디를 뒀을지. 아, 빠져서. 거기 빠진 수는 분명히 아쉬운 수죠. 왜냐하면 이곳을 빠지는 순간 흙이 여기를 또 선수로 단수를 치게 됩니다. 네. 백이 분명히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뒀다면 흙은 이곳을 단수 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곳은 백의 손으로 돌아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곳을 단수 한 방을 맞고 네, 지금은 때리는 게 아니고 내려서는 수까지도 가능합니다. 때리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건너갈 수라도 있는데 내려서게 되면 이을 때 이 모양은 굉장히 좀 절묘한 모양인데 네. 이 Q자로 두는 수가 가능해서 아, 맥점이네요. 네, 이 형태는 끝까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고요. 백이 이제 이곳을 젖힌다 하더라도 붙여서 네, 이 형태는 연결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네. 아, 그럼 이을 수도 없고요. 꼬부렸을 때. 아, 이곳이요? 네. 일단은 꼬부리는 순간에 잡힌 돌이어서 네. 분명히 아쉬운 선택이죠. 아, 그럼 확실히 뒤로 돌려치는 게 더 나은 변화도였네요. 네, 지금 10집 정도 지금 한 수 만에 날아간 상황이고요. 네. 오승민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예상된 수순입니다. 그래도 들어가서 꽤 크게 살고 득을 봤는데요. 이게 일단은 흙도 분명히 이득을 봤는데 네. 백 입장에서도 이쪽이 또 큰 집이 났고 상변도 자연스럽게 모양이 조금이나마 좋아져서 여전히 백이 유리하기는 한 형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상변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침투보다는 지금은 이곳을 건너붙여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게 좀 더 괜찮았고요. 만약에 백이 뚫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이곳을 끊어가는 게 아닌 이곳으로 젖혀갑니다. 그래서 백이 끊으면 나가고, 있게 되면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백돌 이곳과 이 흑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백이 꼬부리게 되면은 이 흑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흑이 계속해서 이곳을 젖혀가고, 백이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응수를 하면 이곳이 다 선수로 듣죠. 그렇단 얘기는 아예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변 쪽이 두터우니까요. 네. 어, 굉장히 좀 거대한 스케일인데, 네.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는 백도 마냥 방심하기에는 충분히 떨릴 수 있는 진행이죠. 그렇네요. 두 집이 나진 않네요. 네. 이거는 있더라도 늘어서, 부분적으로 이거는 지금 두 눈이 안 나는 형국이어서 네. 분명히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이쪽이 분명히 지금 곤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작전이 괜찮았는데, 이 선택이 왜 아쉬운 선택이냐면, 부분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백돌이 자연스럽게 위로 위치하게 되면 이 돌들이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한 흐름 자체가 조금 아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정말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놓기 전에는 사실 방향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죠. 네.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데다가 이 루키리그 자체가 또 워낙에 또 속기 대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또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승민 행마도, 선수는 네, 배워둘 만한 행마죠. 네. 궁도까지 다 없애겠다라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렇게 끊어서 이 두 점을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 점 못 잡더라도 전체를 공격하는 수법 자체가 좋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둔 거고, 네. 지금 이수가 분명히 좀 실수인 게, 이수로는 이쪽을 먼저 건너 붙이는 게 정수였습니다. 만약에 백이 끊어준다면 이곳을 끊는 순간 이곳의 단점과 그때 이곳을 코붙여 가는 수법이 남아있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좀 정비를 해간다면 외곽에 여전히 맛이 좀 나쁘고 이곳에 단점도 남아있고, 또 이곳의 흐름에 따라서는 다시금 이쪽에 백돌까지도 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자체가 백 입장에서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수는 백이 아마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해버리면은 뒤늦게 노려가 봤자 백이 그냥 이렇게 때리게 되면 흐름 자체가 너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수는 확실히 좀 수순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안쪽으로 젖혔고요. 네, 이곳은 또 안 끊을 수가 없는데 단수를 쳐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흑은 지금 여기 한 점 나가고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가는 건데, 네, 이렇게 때리기만 해도 백 입장에서 너무 알기 쉽고요. 산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미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백이 우세할 가능성도 높은데, 네. 당장은 또 탈출에 성공을 했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해가면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이곳이 정말 마지막 승부처로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의 오승민 선수의 판단 자체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승민 선수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곤란한 건 흑 쪽이어 보이는데요.
흙이 상당히 곤란해 보이고요. 네. 가장 강하게 잡으러 가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 그것까지 일단 젖혀서. 네. 이곳은 결국엔 단수를 치더라도 다 나가서 있는 거는 막아서 안 되고요. 이곳을 두는 거는 끊고 단수 치는 순간 이 수가 잡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정말 과감하게 잡으러 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 수법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고 괜찮은 수법으로는 이곳을 두어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젖히기 전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체로도 연결 자체가 흙이 쉽지 않고요. 여기 젖혀가는 수도 바라보고 있어서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었는데 둘 때 백이 흙이 단수 치면 어디 두나요? 여기요. 아, 이돌이 흙으로 없어. 젖히기 전에요. 네. 아, 거기를 젖히기 전에 두는 거군요. 네네. 아, 처음 젖히기 전에 네. 네, 이곳이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승민 선수가 호구 치고 젖혀갔는데 근데 이건 백도 좀 겉면이 약해지지 않았나요? 바깥쪽에 그래도 좀 약점이 남아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그래프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백도 지금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참고도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하중앙 쪽의 백대마도 아직 완생은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돌들이 서로 얽히게 됐고요. 네. 이거는 결국에 이 돌과 이 돌의 수상전 양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백이 여기를 선수를 해서 살릴 수도 있고요. 네. 살리게 되면은 흙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쪽을 끊어가면서 여기서 또 마지막 승부를 또 가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네. 확실히 그래 보이고요. 이승민 선수는 분명히 우세한 장면이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수법 중에 가장 패기 넘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건 오승민 선수가 뭔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분명히 반길 수 있는 변화죠.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을 살리지 않는 선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흙이 당장 끼어오기만 하더라도 수 자체가 몇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살리고 이쪽으로 좀 승부를 걸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가장 재밌게 짜여졌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백대만은 살아놓고 그쪽 차단을 노려갑니다. 그렇게 차단도 되나요? 네, 이렇게 끊는 수는 오승민 선수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네. 백이 이렇게 뛰어왔을 때 음, 분명히 이쪽 자체는 이렇게 탈출이 가능한데 네. 이렇게 되면은 흙이 이도를 사는데 그치고 이쪽을 다 잡힐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가 걸려 있네요. 이 부분을 이제 염려를 해서 이렇게 끊어가고자 두어갔습니다. 흙도 전체를 끊어가고요.
근데 이승민 선수는 거침이 없네요. 네. 수일기가 다 됐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참 신예 선수들의 그 패기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눈에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인데 지금 이 장면은 흙이 이곳을 안 잇고는 싸움이 안 되죠. 이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이곳을 뛰는 순간 흙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곳을 이렇게 째는 수는 백이 이곳을 단수를 치는 순간 좀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흙이 이렇게 좀 차단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형태는 이렇게 둬서 흙이 좀 억울한데 백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수순을 진행을 해보면 여기 붙이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백이 있고 이렇게 찔러가게 되면은 절묘하게 이 세 점이 잡히죠. 그래서 다른 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 끊는 거는 백이 이렇게 두 점만 버리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어서 네. 이거는 지금 연결만 된 게 아니고 여기 하단에 흑돌까지 다 잡혀버렸네요. 여기를 두면 살기는 사는데 절묘하게 여기 백 형태 자체가 차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형태가 너무 절묘하네요. 이 형태가 좀 재밌는 부분이 사실 분명히 그래프가 상당히 줄어드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도 이러한 수순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 외길 수순이었고 점점 백의 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인공지능도 이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깔끔하게 연결되는 것 자체를 좀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승민 선수가 정말 이 부분에서의만큼은 수익기 자체가 정말 정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수순도 굉장히 자신 있어 보여요. 네.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죠. 네. 연결까지 완벽합니다. 이렇게 돼서 상변의 흙 대마는 다 잡혔고요. 네. 잡힌 순간 승부가 끝인데요. 잡히면 더 이상 뒤집을 만한 곳이 없죠. 네. 오승민 선수가 이제 이번 라운드까지 패배하게 되면은 아직 좀 승점이 없는 게 확실히 좀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1승이라도 올린다면 또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분명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또 지난 대국들은 잊어버리고 다음 대국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항상 저도 느끼는 거지만 단체전을 할 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한 시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마음의 부담감을 덜고 그냥 순수하게 본인의 시합에만 잘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루키리그는 또 당일에 이제 라운드 2개가 다 펼쳐지거든요. 좀 회복할 시간이 없더라도 좀 컨디션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게 정말 승부를 할 때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중요해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단체전 이렇게 14라운드 시합을 참가를 했을 때 처음에 7연패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7연승을 또 했거든요. 오. 그런 또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연패를 하다 보면 딱 한 판만 이겨내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오승민 선수도 빠르게 패배한 대국들 잊고 다음 대국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승민 선수와 이승민 선수의 대국은 여기까지입니다. 100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팀과 순천 한국바둑 중고등학교의 대결이었습니다. 지금 결과가 아마 선수 두 선수 모두 승리를 거뒀네요. 와, 정말 놀라운 결과고요. 네. 한국 바둑 중고등학교 팀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렇게 잘해준다면 분명히 앞으로의 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천 한국바둑 중고등학교가 완봉승을 거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김범서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국 규정은 제한 시간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로 진행됩니다. 김범서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결인데요. 부산 이붕장학회와 한종진 바둑도장이 만났습니다. 두 팀 모두 팀 승수가 1승 1패이기 때문에 이 3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길목에서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이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은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각 팀의 일지명끼리의 대결인데요. 김범서 선수는 작년에 이붕배 우승 직후에 이붕장학회로 이적을 했고요. 이현 선수는 작년에 루키 바둑 리그 공동 다승왕을 수상했어요. 네, 이현 선수는 현재 권효진 선수와 더불어서 루키리그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상대하고 있는 김범서 선수 또한 올해 다승왕 후보라고 감히 얘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기사 간의 대결이 한층 더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 라운드에서는 권유진 선수는 루키리그의 신진서, 이현 선수는 루키리그의 박정환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범서 선수는 루키리그의 한 신민준 선수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김범서 선수가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아마 기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기분 나쁠 리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제가 1라운드부터 이 루키리그 선수들의 바둑을 봐오고 있지만 한 판 한 판이 정말 다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대결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 대국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대가 큰 대결입니다. 네. 네, 백이 이 장면에서 지금 어깨를 상변에 있는 흑돌 쪽으로 짚어가면서 행마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백이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기대서 행마를 해 나가는 게 좋았고요. 흑이 이렇게 급소 자리를 오더라도 실전에 두어간 이 자리를 둬서 흑이 이겨준다면 그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충분히 싸움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흑은 이쪽도 급하고 이쪽의 단점도 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더 싸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일단 실전에는 이쪽으로 기대가면서 행마를 해갔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댔고요. 항상 이제 바둑을 제가 지도를 해드릴 때도 느끼는 거지만 이런 좀 어깨를 짚어간다라는 표현도 되게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뭔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곳을 과감하게 또 들여다봐가는 행마를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1감은 당연히 상대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어주는 게 정수처럼 보여지는데
이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 교환 자체는 흑이 전혀 불만일 리가 없는 교환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백도 최소한의 반발을 해서 최대한 좀 상대방이 너무 편하지 않게끔 진행을 해가는 게 또 중요해 보입니다. 침착하네요. 네. 그냥 이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파고들었는데요. 오늘 두 선수의 행마가 다 날아다니네요. 네. 행마 하나하나가 다 최대한의 효율을 찾기 위한 행마들을 고심 끝에 두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네. 이러한 교환도 나중에 먼저 연결을 하고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한 점 좀 가벼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고 연결을 하는 것 또한 거의 올바른 수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죠.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곳을 건너 붙여가는 뒷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흑도 이곳을 방치해두고 다른 곳을 두기에는 그만한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이렇게 붙여서 응수를 해두는 것까지 이제 거의 올바른 진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흑도 지켜두고 백도 수순을 이어가는데요. 근데 자칫하다가는 백도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얇진 그래서 않나요? 시기를 잘 봐서 빠르게 좀 돌봐줘야 됩니다. 이곳까지는 이제 선수 교환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일단은 또 중앙으로 한 칸 팀에 악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거의 정수에 가까운 느낌으로 찾아갑니다. 네. 네, 이곳을 벌려갔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곳이라고 하고요. 그 중앙 쪽이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흑이 이곳을 막아서 백이 밀어 올릴 때 이곳은 또 막아서 지켜가는 게 아닌 이렇게 띄어서 이런 식으로 두텁게 좀 정비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흑이 이곳을 놓쳤기 때문에 백은 또 이곳을 갈라서서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면 이쪽의 발전성이 지어짐과 동시에 어느 정도 또 이돌들도 10개 만들어갈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은 참 인공지능이 알려주면 쉬운데 먼저 두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차단을 해도 뭐 사실 상변의 흑대마를 크게 공격하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현 선수도 손을 빼서 하변 쪽으로 다가갔고요. 국면에서 가장 넓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초중반부에는 항상 넓은 자리가 있다면 넓은 자리를 먼저 선점해 가는 게 일반적인 감각이어서 실제로도 실수라고 보기에는 거의 어려운 수순들이고요. 이곳까지도 굉장히 큰 자리죠. 인공지능은 이곳이 계속해서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일단은 넓은 곳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곳 역시도 워낙에 좋은 자리고요. 김범서 선수도 또 좋은 자리 찾아갔네요. 네, 이곳은 흑이 두는 게 모양 자체가 살짝 엉성해 보일 수 있는데 반대로 백이 이곳을 두게 되면은 흑은 이곳을 안 받기 어렵고요. 네. 그랬다면은
이런 식으로 또 자연스럽게 이쪽에 백 모양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모양을 방해해 간 모습입니다. 아. 귀에 막아가는 자리 하나 교환을 해놓고요. 지금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그 중앙 뚫어나가는 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네. 별로 이 선수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잘 보이는 자리는 아니라서요. 이현 선수가 먼저 방향을 틀긴 했는데 그 뚫어가는 자리보다는 침입에 가까운 수를 뒀습니다. 그쵸, 침입을 해갔죠. 네. 근데 아무래도 돌 자체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흙이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은 이곳을 침투를 해서 이쪽의 모양을 지우기보다는 이쪽을 갈라 세워놓고 10개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볼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미 좀 그러한 흐름을 찾아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놀라운 점은 지금 이 교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 급소가요? 네. 어떤 네. 뜻이죠? 흙이 이제 밀어간다면 네. 계속해서 이렇게 갈라간다면 흙도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다 들어가면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네. 이곳 자체는 백이 또 막상 이런 식으로 또 붙여가면 여전히 맛이 나쁜 자리이긴 하거든요. 아, 그리고 당장에 이곳이 봉쇄되는 것만으로도 흙이 어느 정도 좀 기분 나쁘게 쪼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생각하기 자체가 좀 어려운 수 같고요. 네. 뭔가 지금 두기에는 그 침입한 수가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약간 기사들은 항상 돌의 효율을 생각을 해볼 때 먼저 두어간 돌에 대한 체면을 살려주는 행마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여기를 들어가고 여기를 두는 거는 이 수를 완전히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쉽지 않은 발상입니다. 좀 돌봐줘야죠. 네. 백이 이곳을 뒀는데 지금 놀라운 장면인 게 여기서의 정수가 일감이 어디세요, 혹시? 바로 밀어가는 자리 아닐까요? 그쵸? 네.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곳을 일감으로 떠올리고 정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수가 아닌 지금은 이곳을 두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못 둘 것 같고요.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어떻게 두죠? 네, 여기는 못 둘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 자체가 흙이 밀게 되면은 그때 백이 이곳을 갈라가기가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흙이 밀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호구를 칠 수도 있고 날짜를 씌워갈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고요. 네. 이런 식으로 두기에도 밀고 이렇게 싸울 때 분명히 이 교환은 백이 이득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놀랍게도 이 교환이 백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흙은 이곳을 상대하지 않고 이곳을 지켜둔다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래프만큼 유리하다는 얘긴데요. 글쎄요, 이 장면에서 여기 둘 수 있는 기사가 몇이나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백이 먼저 두라는 데보다는 흙이 두기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역시 밀어갔고요. 아마 이 장면에서 바로 문제로 낸다면 찾을 수도 있는데 아, 이미 이러한 수순을 거쳐가고 있는데 대국자의 심리가 여기서 이곳을 갈라가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범서 선수가 이곳까지 붙여갔는데 지금은 내가 화를 내기보다는 내 모양을 좀 더 보살펴줄 타이밍이었고요. 지금이야말로 이곳을 지키는 거는 지금은 눈에 들어오는 자리 같습니다. 돌들이 하나 더 가 있기 때문인가요? 네, 백돌이 여기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여길 두는 거는 백이 이곳을 두는 순간 어느 정도 이 흙돌들이 좀 봉쇄가 되는 느낌까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수는 조금 무리해 보이는데 과연 이현 선수가 여기서 바로 반격을 해 갈지 궁금합니다.
오, 찾아냈습니다. 정확하네요. 블루스팟 자리 찾아냈고요. 일단은 돌이 갈라졌고 그로 인해 형세는 거의 5대5로 맞춰졌습니다. 오히려 백이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오히려 백이 흑돌보다 더 힘이 붙었고요. 이곳을 젖혀갔는데 지금 이곳보다는 좌변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흑이 후수라도 뽑게 되면 백이 이곳을 막아가는 순간 여기 엄청나게 큰 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흙이 연결이 안 돼요. 네, 이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쪽 부분이 사실 정말 속수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에 또 선수로 작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곳까지 됐다고 보고요. 치받아가는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 같은 경우는 백이 이곳을 젖히고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은 양단수라는 단점은 있지만 백이 이렇게 시원하게 돌려버리면 연결이 안 되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쪽 모양은 확실하게 연결을 기대해보기 어렵고요. 네. 결국에 안에서 또 사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백은 이곳에만 돌이 위치하게 되면은 이런 곳만 젖혀가더라도 결국에 이곳에서 또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곳 막아가는 자리 참 좋은 자리입니다. 흑은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요. 아, 그냥 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두터운 수법이네요. 네. 근데 그 자리도 커 보이긴 합니다. 네, 엄청나게 좋은 자리인데 아, 이현 선수는 좀 두텁게 받아두었고요. 네, 좀 더 안전한 수를 선택한 감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돌 자체가 이곳에 막혀 있는 거랑 이곳에 있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차이도 자연스럽게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김범서 선수는 일단 이쪽에서의 실리 손실이 있지만 이 상변부터 흘러나온 이 흑돌에 대한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줬고요. 지금은 이제 충분히 두텁게 잘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백이 애초에 이곳을 침투를 해갔는데 오히려 잡고 살아서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집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흑이 이곳을 도와갔을 때도 백의 정확한 응수는 이곳을 단수를 치기보다는 붙여서 젖힌다면은 이곳을 다시 또 재차 붙여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뚫게 되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연결하는 자세가 워낙에 좋고요. 단수 치기 전에요. 네. 만약에 여기서 흑이 이렇게 반발을 한다면 이 한 점을 이렇게 내어주고 연결을 하면 이곳에서의 피해도 분명히 있지만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거의 관통에 가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흑돌들도 조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단수는 쳤지만 이렇게 역시나 붙여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응수라고 하고요. 아, 그런데 입구자로 받아두었네요. 좀 더 이제 연결을 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수는 흑이 여기 차렷하는 순간 모양이 좀 많이 사나워지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선수로 듣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정수인데 여기도 선수가 듣죠. 연결하는 모양 자체도 너무 안 좋네요. 네, 흑이 또 이렇게 밀어가게 되면 여기 안형이 다 사라집니다. 이 백돌 전체가요. 네, 전체 백대마의 안위도 나중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네, 이
보강은 조금이나마 좀 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김범서 선수도 침착하네요. 확실히 좌변 달려가는 게 집으로 큰 자리라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김범서 선수도 일단은 이쪽에 백돌들이 얇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감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뜻인가요? 일단은 이수의 의도 자체는 백이 먼저 이런 곳을 오게 되면은 이쪽도 약간은 신경이 쓰이고요. 네. 결국에 이곳이 위치해 있으면은 이곳을 젖히고 있는 순간 이곳에 뚫리는 것과 이곳 끊기는 단점을 동시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백돌이 오기 전에 이곳을 두텁게 막아놔서 힘을 충분히 비축을 해둔다면 나중에 이 백돌 전체에 대한 공격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런 수인 것 같습니다. 네. 모양을 두텁게 가져가는 김범서 선수입니다. 분명 1라운드 대국에서는 김범서 선수가 상당히 좀 실리적인 성향의 기사라고 보여졌었는데 또 이번 대국에서는 두터움을 또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분명히 그런 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점으로 다방면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그 좌변 큰 자리 김범서 선수가 먼저 갔고요. 거기는 근데 사실 아까부터 손이 근질근질 했을 것 같고요. 네. 백이 오히려 먼저 흙이 오기 전에 이 선 이런 곳이라도 한 칸 뛰는 순간에는 너무 크네요. 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심지어 역끝내기가 되는데요. 김범서 선수가 먼저 진행을 시켰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좌하 쪽 흙 모양도 꽤 커 보이는데요. 네. 그러한 효과까지 얻어낸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지금 이곳을 들여다봤네요. 네. 좀 욕심 아닌가요? 손 뺐고요. 지금 당장에 나와서 끊는 게 안 되는 거죠? 네, 나가서 끊는 거는 지금은 이어서 이쪽이 이렇게까지 튼튼하게 지금 모양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싸워가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들여다본 수는 아무래도 이현 선수가 조금 경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범서 선수가 실전에 선택해간 수는 이수인데 이수보다는 아무래도 차라리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갔다면 백이 이곳에 돌이 위치한다 하더라도 또 이런 선수 교환을 얻어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체 공격을 또 노려갈 수 있거든요. 뭔가 그물망이 계속 만들어지긴 하네요. 그렇죠.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네. 네. 일단 또 그럴싸해 보이면 상대방이 또 그런 압박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식의 진행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지금 이수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교환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공격을 할 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은 아쉬운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의 그 우중앙 쪽의 백대만은 너무 커 보여서 노릴 기미도 안 갈 것 같은데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네요. 네. 김범서 선수가 좌변 쪽을 받아두었고요. 왜 받아둔 거죠? 나름 또 한 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어찌됐건 여기가 이렇게 되면 네. 여기가 선수니까 이렇게 끊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김범서 선수는 이번 대국에서 계속해서 좀 두터운 바둑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이현 선수는 여기까지 젖혀갔네요. 계속해서 상대방을 긁는 건데 사실은 이곳보다는 이곳을 한 수 이렇게 보강을 해두는 게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느는 수 당하기 전에요. 네, 느는 수 당하기 전에 둬놓고 이거는 결국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두어 가게 되면은 쉽게 여기서 안정할 수 있거든요. 아, 충분히 한 수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흙이 정말 받아주고 싶지 않은 자리고요. 반대로 흙 보고 먼저 두라고 해도 여기 젖혀 이을지 너무나 의문인 곳인데 이현 선수도 이곳을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끝내기 하면 저런 일선 자리 끝내기가 제일 크잖아요. 그쵸, 여기가 양 선수다 보니까 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처럼 이제 흙이 이런 식의 활용이 되죠. 하지만 아, 이제 흙이 이곳을 먼저 끝내기를 해가면 네. 이쪽에서 선수로 얻어갈 수 있는 교환은 아무런 교환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더 모양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이면은 여기서 이곳을 젖혀 있는 게 좀 더 기분 좋고 큰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흙한테 역으로 당하는 게 백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 활용당할 만한 수단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요. 일단 김범서 선수도 이만큼 힘을 비축해놨는데 여기까지 이제 상대가 긁어오니까 변화를 꾀해 갑니다. 네. 거기 찔러간 수는 정확한 공격 방향은 아니었고요. 이 수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는 게 정확한 방향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찔러놓고도 안 되나요? 지금도 가능은 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흙이 이교환을 안 해놓았으면은 나중에 이곳을 들여다볼 때 다른 또 차이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교환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이곳을 백이 손을 빼더라도 끼워서 너무나 깔끔하게 지금 대처가 가능하고요. 아, 네. 그 차이가 또 크네요. 네, 이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은 결국에 이런 모양이 됐을 때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백이 그냥 이렇게 밀어놔도 상관이 없는데 이교환이 없다고 보시면은 흙이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남아있죠. 네, 전체가 끊기죠. 네, 백에게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는데 이 교환은 분명히 좀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인공지능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먼저 들여다봅니다. 어차피 여기 선수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위쪽의 모양이 많이 달라져서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은 바보가 됐어야 됩니다. 지금 아니었어야 되고요. 네. 지금 중요한 곳은 이곳을 이렇게 붙여서 흙이 끊어오면 이렇게 모양을 정돈을 해줍니다. 호구 모양이 동시에 세 군데나 생겼기 때문에 이 모양 거의 이제 공격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백세점은 잡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분명히 실리 손실이 있었는데 지금 바둑은 이 정도 내어주는 것 정도로는 백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차라리 이 손실보다는 애초부터 흙이 전체를 공격을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어줘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역시 안 있는 바보가 없기 때문에 이어줬습니다. 네. 백이 상당히 돌이 많은 곳인데 막상 한 수 한 수 진행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죠. 여기까지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큰 돌인데 두 집이 안 났어요. 네. 흙은 선수로 이제 백의 안형을 최대한 최소화시켰고 이런 곳에 좀 선수가 듣는다면 이제는 정말 전체 공격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입니다. 네. 붙여가면서 전체를 노려봅니다. 전체 노려보는데 여기 붙여간 게 부분적으로 조금 실수였고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차차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호구를 쳐서 지켜두면 됩니다. 사실 이거 호구 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뒀는데도 흙이 끊으면 이 두 점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 젖혀올 때 대응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백이 지금은 이곳을 2단을 젖혀서 끊는 거는 다 해달라는 대로 나가주면 결국에 돌이 돌아가야죠. 그때 건너가면 이 정도 피해는 피해도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막상 별게 없다는 거군요. 네, 별게 없죠. 여기 조금 뚫어냈는데 결국 여기도 보태 죽인 꼴이어서 지금 네.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단수 치는 거는 이것도 너무 쉽게 안 되고요. 네, 그야말로 집으로 한 두세 집 정도 이득 봤을까 말까인데 여전히 백이 여기 끊어가는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보강을 해주면 어려울 게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흙은 애초부터 이곳으로 붙여간 수로는 이쪽으로 먼저 붙여서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그때 젖혀가면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단수 치고 바로 막아가면서 이거는 모양의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쪽을 먼저 붙여가는 게 중요했고요. 네. 백이 늘어준다면 그 자체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공격을 해갑니다. 이곳은 또 이곳을 붙여서 공격을 하는 게 좋은 공격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근데 마냥 지금 백이 덩치 크다고 너무 방심하고 있다가는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되죠. 네, 한 눈밖에 없어서 네.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붙이는 그 방향이 좀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근데 받아줬어요. 거기까지 받았네요. 오. 그거 분명히 백이 실수고요. 이제는 공격을 하죠. 네. 지금 이곳을 붙여왔을 때 백이 분명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요. 네. 지금은 백이 유리하다고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 실리 손실이 발생하면 분명히 이제 백은 집으로도 만만치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버팀이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사실은 대물이거든요. 네, 흙 쪽으로 그래프가 되는 올라가죠. 수죠. 네, 네. 흙이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거 백이 어떡하죠? 패로 버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 졸지에 지금 여기서 그냥 꽃놀이패가 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패 자칫 졌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네, 지금 백이 큰일 날 상황이어서 네, 이런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었을 텐데 여기 늘 때까지만 해도 막상 흙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지금 집으로 유리한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네. 이제 또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현 선수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네. 김범서 선수는 지금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 상황 자체는 5대5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대국자의 심리만 놓고 봤을 때 김범서 선수는 거의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크게 득을 받고 이제 패가 진행이 됩니다. 거의 정수가 102 정도 수준이거든요. 나가고 우변을 주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기가? 갑자기 통으로 들어갔어요. 네. 사실 바둑 두다가 갑자기 이 정도 피해 보면은 거의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 선수의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기는 일단은 기분 좋은 팩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곳까지 팩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현 선수도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 자체 팩감이네요. 네, 여기는 흑이 패를 지더라도 이 교환 자체가 워낙에 이득인 교환이죠. 백이 때려져서 지키게 되면은 이곳이 흑돌이 위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백이 해소를 하더라도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도 이득이고요. 네. 지금 백이 상당히 좀 흔들릴 만한 장면입니다. 이젠 그래프는 흑 쪽으로 넘어갔고요. 네. 아마 수순이 진행될수록 더 올라갈 겁니다. 이 진행은. 백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고요. 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졸지에 흑은 거의 피해도 없는 너무나 편한 큰 패가 발생을 해서, 네, 백이 상당히 곤란한 장면인데요. 와, 하변의 그 팩감. 여기 저친수가 지금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거 해소하라는 겁니다. 네. 손이 하변 쪽으로 갔네요.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해소를 하면 흑이 뚫었을 때 사실 이거 뚫리면은 대국자의 심리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아, 네, 이거 받는 거는 정말 이상하지 않은 판단처럼 보이는데, 네. 뚫더라도 지금은 백이 이곳을 하나 찌르는 게 기분 좋은 교환이 되고요. 원래라면 이렇게 호구 모양으로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건너가서 냉정하게 안정만 취하면 이건 집으로 어차피 흑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흑이 뚫었을 때 네. 찌르면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백이 이곳을 붙여서 이곳과 이곳이 따로 수습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만만치 않은 채로 대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 뚫리는 건 쉽지 않은 판단이죠, 결코. 역시 받아뒀고요. 지금 저 그래프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한 팩감 한 팩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흑은 한 팩감을 어찌됐든 번 거니까 백은 이쪽 팩감 쓰겠죠. 네. 백도 자체 팩감이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곳을 두는 거는 네. 흑이 이곳을 치받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것과 끊는 것을 맛보게 하는 수네요. 네, 이곳을 끼우는 순간 와중에 이곳을 선수로 끊기기 때문에 네. 싸움이 도저히 안 되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백은 마지막 팩감을 썼기 때문에 흑은 강력한 한 팩감만 쓰면 됩니다. 그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보기에는 좌변 쪽에 그 좌변이요? 넘어가는 건 네. 작나요? 정확한 방향을 찾아가셨는데 넘어가는 팩감보다 아예 이렇게까지 쓰면 됩니다. 지금은. 아, 그렇죠. 네. 강력한 한 방이 있으면 되니까요. 네, 지금 한 팩감만 있으면 돼서 이곳 두고 백이 연결하면은 네. 끊으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게까지도 들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애초에 백이 둔 거에 비해 거의 몇 집 안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살아버리면 이거는 당연히 대화가 안 되고요. 대화까지 안 되나요? 네, 그렇죠. 이거는 백이 수습이 잘 안 되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흑이 살고 나서 이 백돌 대마 전체 생사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범서 선수가 확실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팩감 하나만 잘 쓰면 됩니다. 백이 절대 못 받는 점을 노려가면 되는데요. 어딜까요? 하변이요. 이거는 그쵸. 이거는 이제 네, 이 수는 실수입니다. 네. 대실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흑이 여기 확실한 한 팩감 쓰고 백이 받아주면 때려서 이거는 더 이상 백이 팩감이 없어요. 결국에는 살자는 팩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손실이 너무 커서 흑이 대우세한 국면이고요. 네. 김범서 선수는 이쪽에 팩감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차라리 이곳보다는 이쪽에 팩감을 써가는 게 좀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꼬리만이라도. 네. 이 판단이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은 백이 해소를 해도 이쪽이 뚫는다고 해서 백이 전체가 잡히지가 않거든요. 넘어갈 수가
네, 이렇게 응수를 하면 네. 끊는 거는 치사하지만 여기 코 붙이면은 이거 한 점 버렸다 뿐이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다면 흙은 이 정도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결국 이거 뚫고 나가게 되면은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 판단은 김범서 선수 너무 아쉬운데요. 분명히 승기를 잡았는데 한순간에 그 우세함을 다 날려버린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현 선수는 해소하면 되죠. 해소했습니다. 마지막 그 한 팩감이 너무 작았어요. 네. 여기 팩감 찾는 거는 사실 김범서 선수의 실력을 감안하면 전혀 어려운 팩감이 아니었는데요. 초읽기도 변수가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마 초읽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판단 너무 아쉽습니다. 반대로 놓고 보면 이현 선수는 정말 천만다행인 순간이고요. 네. 역시 이거 끊는 거 정도로는 대화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래쪽으로 차단을 해 갑니다. 그래도 집 차이는 좀 벌어졌네요. 그리고 지금 국면이 크게 막 변수가 일어날 만한 곳이 없어서 흙으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려가 봐야 되는데, 그쵸. 마지막으로 노릴 만한 곳이 이곳입니다. 네. 이수의 의도는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곳을 선수로 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연결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 교환이 없었다면 이곳을 백이 뚫어가는 순간에 이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선수를 해갔는데 이현 선수는 지금 여기까지 욕심 안 부리면 됩니다. 이 두 점 내어주고 이 돌 먼저 수습을 해가면 충분합니다. 그 중앙 백대마와 우하 쪽 같이 연결해가면서 수습하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네, 연결하면서 같이 한 번에 안정을 취하면 됩니다. 너무 지금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흙이 여기 받을 때 여기 받는 게 너무 안성맞춤이죠. 네, 잡는 것과 한 점 잡는 게 되니까요. 네, 잡으면서 확실하게 연결을 취하는 수기 때문에 네.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현 선수 정도 실력이면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역시 정확하게 찾아갔고요. 반상 최대인 이곳을 두어 갔는데 그럼 패의 득실을 따져보면 결국에 흙이 이곳을 그래도 뚫어 갔는데 이곳이 생각보다는 집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보진 못했어요. 애초부터 흙이 입구자를 두는 게 거의 선수성 끝내기이기 때문에 흙집은 그야말로 한 두세 집 정도 늘었을까요? 백집이 조금 더 깨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10집 이상까지 깨지지도 않았고요. 그 전에 이제 벌어져 있던 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백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이곳이 재밌는 장면인 게 백이 저친수로는 한 칸 뛰는 게 정수고요. 이거는 어찌됐건 흙이 이렇게 대응이 가능해서 단수를 치면 여기 단수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끝내기 자체가 크지만 백이 후수를 잡게 돼서 아예 애초부터 한 칸을 뛰는 게 좋은 끝내기인 자리입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큰 자리죠. 흙이 반대로 치받게 되면은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어서 네,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집 차이가 3집 반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모양들이 다 결정이 돼서 그런지 좀
흑 입장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네, 지금은 집 차이에 비해서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백은 지금 이곳 반상 최대입니다. 흑이 건너갈 때 이곳까지 웅크려 두고 이곳 끝내기를 찾아가면은 더 이상 이제 반상에 큰 끝내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백의 승리가 결정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현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후에 더 이상 좀 역전의 기회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수수는 좀 더 진행이 되었지만 백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산 이붕장학회와 서울 한종진 바둑도장의 대결이었습니다. 일지명 간의 대결에서 이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지만 김승진 선수, 조성재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부산 이붕장학회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그렇네요. 일지명 간의 대결을 지면서 분명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지명, 김승진 선수와 아마추어 조성재 선수까지 승리를 거둬주면서 귀중한 승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3라운드 두 판을 보내드렸는데요. 마지막에 김범서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국이 가장 여운이 남네요. 네, 아무래도 기대되는 매치업이었던 만큼 이제 한층 더 대결이 흥미진진했었는데요. 김범서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정말 승기를 잡은 상황에 너무나 아쉬운 허패감이 등장을 하면서 이현 선수가 위험천만한 순간을 넘기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두 판에서는 이승민 선수와 이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과연 4라운드에서는 어떤 팀들의 만남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경근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